윤석열 후보 경북 공약 1호부터 좀 보면은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공항 경제권의 핵심 축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합해서 건설하는 최초의 공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중부 또 영남권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항이라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네. 통합신공항은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이 모든 지금 화물 운송이나 뭐 여객 운송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대한 공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되는 신설 공항은 미주, 그다음 유럽까지 가는 중장거리 취항이 가능한 그런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들어야 됐다는 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그다음 저희 두 번째는 공항 경제 신도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주 여건도 갖춰야 되고 또 비즈니스 공간도 다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다음에 저기 항공 산업들이요. 많은 또 소재 산업들,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북이 농산물 수출이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선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전자제품이나 공산품도 수출할 수 있도록 물류 기반을 제대로 만드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은 접근성을 향상시키려고 그러면 뭐 사통팔달, 교통망을 잘 갖춰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는 그런 통합신공항을 반드시 좀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경북 도당위원장과의 이 정책 검증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위상은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실제로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에서 중추공항으로 하나가 있는 거고 통합신공항의 경우는 거점공항으로 해서 전국에 6개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공항의 모습은 단거리 국제 노선을 취항할 수 있는 8주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비행장으로 저희가 건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주 노선, 유럽 노선이 뜨는 거는 불가능하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노선이 이곳에서 운영이 될 텐데 뒤에서 받쳐줄 산업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거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빨리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법으로 하든 아니면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을 하든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어서 저는 일단 이것이 첫 번째 공약으로 언급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거점 공항이 6곳 가운데 동시에 추진되는 곳이 한 곳 더 있지 않습니까? 이 가덕도 신공항. 네. 그러면 이쪽으로 국비가 상당수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지원될 예산은 좀 줄지 않겠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좀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저희도 조속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지금 따로 있고 또 주무부처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근거법도 다르고요.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따로 청을 하나 만들자라는 게 이번 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경쟁하듯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더 거둔 예산이 한 60조가 됩니다. 그걸 믿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퍼주기를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이외에 국민들에게 약 한 24조를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게 물론 뭐 내수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돈도 날아갔는데 사실은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공항은 제대로 건설해 놓으면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공항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돈은 충분히 국가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대구 경북 의원들 뭉쳐서 늦어지지 않도록 그럼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야죠. 예. 근데 말씀하신 중에 60조를 추가 세수로 걷었는데 24조를 날려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 지역의 경제나 죽어가는 소상공인이나 죽어가는 소상공인은 잠깐만요. 사실- 이런 분들에 네. 대해서 지원을 한 예산이 너무나 무의미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여서 그거는 좀 저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집안 살림과는 달라서 이것을 모아둬가지고 뭔가를 또 써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써야 할 곳이 있다면 적절하게 쓰는 것이 국가 예산 운용의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제가 24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게 코로나 시기에 사실 우리가 정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 국가 재정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타겟층을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 일반 국민에게 100만 원, 200만 원 준 것은 소비 시장을 좀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공항 건설이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날아가는 돈이다. 지속 가능한 돈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초과 세수가 생긴다고 해서 그냥 국민들에게 선거 때 나눠줬었죠.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이런 기반 시설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좋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